길게 보고 날로 먹는 걸 좋아해요. 비종교인 엄마들이 묻는 이야기가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철학을 가지고 축을 가지고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비교해보면 국제학교랑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왜 국제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인지 좀 궁금한 게 기독교라서 대안학교. 좀 네. 선택의 폭이 넓으셨던 것 같은데 아, 비기독교인이시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 비기독교인으로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데 조금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기보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셔서 내가 이거 질문을 할까 말까 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생각이에요. 비종교인 엄마들이 묻는 이야기가 대부분 다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나 비종교인들이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그 종교가 최고라고 그거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 이게 왜냐면 그 부분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전도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 종교가 최고라는 이거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를 이제 못 받아내기 때문에 비종교인이겠죠? 어떤 종교든 간에 그냥 이 신이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열려있다고 해야 되나? 개의치 않다고 해야 되나? 아이가 살아가면서 종교가 좀 바뀔 수도 있는 문제고, 저도 좀 바뀌었고, 생각해보면 남편도 바뀔 수도 있는 문제고, 세상도 바뀔 수도 있고, 사는 것도 바뀔 수도 있고, 많이 성별도 바뀌는데, 남편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쉽게는 안 바뀌지만, 성별도 바뀌는 건데, 저는 좀 사실은, 요새 좀 많이 저는 좀 많이 열려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별로 뭐에도 잘 놀라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중요한 사춘기잖아요. 나무로 치면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그때 어떤 세상을 전체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철학을 딱 가진 어떤 종교가 있다. 그럼 그 종교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익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철학을 배워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너무 20살 넘었는데 되돌아보니 이 종교 나랑 안 맞아. 바꾸는 것도 그 아이 몫이고 거기서 완전 핵심물이 돼서 가는 것도 그 아이 몫이고 자기 알아서 하겠지. 제가 기독교를 안 보낸다고 해서 얘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신학대를 가겠다고 하는 것도 갑자기 30, 40에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거는 제 몫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 아이를 약간 행동주의적 관점에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넣으면 나온다. 애는 사람은 블랙박스인데 내가 1이 들어가면 1이 나온다는 건 행동주의적 관점이거든요. 아이들 바보가 아니거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기독교 재단에서 나왔고 그렇지만 절에도 갔다 왔고 법명도 있고 또 교회도 다녔고 세례명도 있죠. 그리고 근데 중요하지 않고. 네. 근데 어쨌든 그들로부터 다 좋은 인상을 받았고 다 좋은 내 어린 그날에 다 좋은 경험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더 나쁘신 분들 없고 그래서 그 종교 자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고 그 종교를 전하신 분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 불편했던 것들은 그건 편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환경에서 좋은 철학을 가지고 그 시기를 어떤 축을 가지고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으니까 저는 그냥 그게 기본으로 좀 장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생각은 안 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세상 속에서 일반 학교를 다닐 때 그 아이들이 대안학교 어떤 종교를 가진 학교에 있는 것보다 안전할까 하면 사실 더 안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부모들은 이제 그런 종교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곳에 다녔다고 해서 애들이 물들지 않아요. 애들은 선생님한테 이상한 질문해요. 성경에 이건 이상하다. 이런 내용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아이들이 많네요. 있습니다. 네, 많아서 괜찮더라고요. 네네. 제 주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영유 가서 국제학교를 가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국제학교 담이 낮아졌는데 그 대안학교도 보면은 기부금, 입학금 이런 것들 수업료 비교해 보면은 국제학교랑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왜 국제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인지. 국제학교는 목표가
국제 대학교죠. 무슨 국제 언어를 쓰는 거를 위주로 해서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특수한 곳, 약간의 엘리트 교육을 받겠다잖아요. 엘리트 교육이고 네. 포커스는 학습 위주인 것 네. 같아요. 저는 느낌에. 네. 똑같이 예체능도 하고 하지만 포커스 방향을 밀고 가는 게 엘리트 중심의 학습 교육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코스를 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학습을 좋아하고 그쪽 길로 갔을 때 뭔가 자기의 퍼포먼스를 최대로 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럼 그 아이들은 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도덕님 애가 그랬던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까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점점 이 아이는 이제 농이거 같이 그렇게 막 초등학교 때 막 두각을 나타낸 이런 아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숙제 겨우 해갔죠. 안 해갔어요? 숙제도 잘 안 해가고. 저희 유치원부터 두가 나타나더라고요. 모든 더하기 빼기를 다 줄긋기라고 있더라고. 사선긋기라고 있더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를 딱 떡잎 보면은 이 루트로 가는 아이들이 맞겠다 싶으면 맞아요. 보내면 되는데 엄마들은 그 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애를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영재를 만들죠. 그러니까 타고난 영재가 아니라 네. 만들어낸 영재예요. 진짜 영재를 보면 정말 내비뒀을 때 싹수가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영재라고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 도덕님이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원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아이들 가르쳤죠. 원래 영재를 네. 받아서 더 키운다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애를 영재처럼 보이게 만든다예요. 훈련에 의해서.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보는 거죠. 영재들은 돈을 주고 영재원에 가서 교육받지 않아요. 영재들은 대학교 교수가 찜해서 데리고 가서 나랑 같이 공부하자. 이 정도 돼야 진짜 영재거든요. 그건 그렇죠. 근데 그런 영재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양성된 영재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또 국제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또 아름답고 맞아요. 지금 제가 시골스러운 말씀드렸다시피 또 국제학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국제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 길을 밀어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특성과 맞게 보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국제학교 언어가 그래도 좀 중심이죠. 네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최선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더디필라고 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 약간 길게 보고 날로 먹는 걸 좋아해요. 그 이유가 아무리 막 내가 모든 거를 막 재료를 지원했는데 그 아이 퍼포먼스가 나오는 딱 그 시기에 한 번 딱 하면 되는 거를 그 전부터 쫙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요때 딱 하면 됐을 거를 그 전에 엄청 투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거 배우는 게 아이들이 좀 더 커서 한 1, 2학년 정도 돼서 좀 힘이 있을 때 배우면 한 방에 배우는데 그 전에 간 물놀이 하다가 뭐 이러다가 배우는 거거든요. 100% 공감입니다. 네, 그리고 언어도 부모가 이중 언어를 해.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하는 게 맞지. 나는 못해. 근데 애를 학원을 억지로 영유부터 보내가지고 저는 이게 약간 넌센스 같다고 생각해서 아이가 하고 싶으면 한 방에 1, 2년을 중학교 때쯤 유학을 보내. 훨씬 효과적이야. 댓글 많이 나오겠는데요. 의견 달라서. 좋은데요. 좋습니다. 저는 이거 썸네일 길게 보고 날로 먹는 대안학교 보고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효율적인 거 좋아해서 비효율로 이렇게 많이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저도 편이라. 인지발달상 네. 꾸준히 해야 될 게 있고 네. 한 방에 그냥 딱 가야 될 게 있고 네. 운동은 특히나 더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그 시기 맞을 때 해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굳이? 그러니까 기른 애들 자꾸 걸으라고 연습시켜 볼 필요가 없는 게 12개월 전 걷는데. 맞아요. 그런 생각이에요. 교육에 있어서도.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굳이 보내서 집에 오면 엄마는 발음도 구린데 그거를 그렇게 하다가 그 아이를 뭐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국제학교도 도움되는 애들도 있을 거 같으니까. 네.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영재학교 보내는 게 맞는 찾아봐야 애들이 되겠네요. 있어요. 국제학교도. 그거는 맞아요. 아이들마다 다른 거고. 네, 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루트가 나쁘지 않다. 이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 뭐라 해. 워낙 썸네일만 보고 뭐라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 하게 돼 있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다. 댓글 안 보겠다. 그러나 내 아이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 이러는지 몰랐어. 안 보겠다. 근데 댓글 하나하나 너무 소중한.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소중하죠. 네. 그러면 네. 혹시 대안학교를 네. 가서 염려되는 면들 좀 있으실까요? 부정적인 면을 제가 얘기할게요. 네. 부모가 부정적이에요.
부모가 걱정을 미리 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대안학교 이미 어느 정도 몇 년 됐으면 믿는 게 맞아요. 문제가 있었으면 거긴 망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추천해서 아이가 대안학교 갔는데 문제가 생겼던 경우는 부모의 문제였어요. 부모가 그 학교를 빼야 되나 해서 일반 학교로 전학시키고 막 이거를 중간에 이제 하는 거죠. 호들갑을 떤 거예요. 쉽게 그런 얘기해서. 얘기들이 가장 무서운 얘기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부적응 그런 것들. 부적응은 부모가 부적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그 기피디님이 조금 강하게 얘기한 거고요. 아이들 중에 단체 생활이 힘든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또 부모가 꿈이 있어. 대안학교를 보내야지. 이래가지고 억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간 속도보다 아이는 못 따라오고 있는 맞아요. 그 상황에서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밀어 넣게 되면 아이가 못 받아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 전략이 아이가 스스로 동기가 생기게끔 미리 많이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 4학년 때부터 가스라이팅 하셨다고요. 아이가 일반 학교밖에 못 보니까 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대안학교 환경을 계속 보여준 거죠. 나름 속에는 그걸 바라긴 했죠. 저도 바라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걔가 6학년 때 되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가는 학교도 가고 싶어. 그리고 뭔가 그 친구들이 가는 일반 학교를 가면은 언니들이 되게 무섭대. 뭐 이런 거. 그리고 학원을 엄청 다녀야 된대.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불안감도 있지만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는 뭔가 학교 가면 선배들도 되게 재밌고 막 뛰어놀고 뭔가 밝고 학교 너무 좋아. 근데 친구들이랑 떨어져야 되고 기숙사를 가야 돼.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결국은 그 아이가 선택한 것처럼 됐죠. 그래야 된다. 동기는 스스로 생겨야 된다. 그 생각은 해요. 억지로 보내면 말씀하신 대로 부적응 사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좋은 학교 보냈어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유배했어. 이 마인드가 딱 생겨요. 억지로 보냈잖아요. 나랑 집에 있기 싫은가 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보내면 부적응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좀 혼자 알아보고 혼자 계산해서 급하게 결정하면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아이들이.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딱 사춘기가 접어드는 그 상황에서 충분히 협의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떠밀려 가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을 수가 있거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으로 오셔서 같이 상담하시고서 결정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희 딸은 가스라이팅이 되기도 하고 언니를 봤으니까 여기 대학교 나온 언니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동네 언니 오빠들이 다 10시에 집에 오니까 얘는 지금 대안학교가 공부를 안 하는 학교를 가고 있어요. 그럼 10시에 밤에 안 와도 되니까 대학교 가면 축제도 많고 운동도 많이 하고 친구랑 같이 2층 침대 쓰고 이런 이유로 가게 됐는데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부적응해서 엄마 나 그냥 일반 학교 갈래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게 그래서 그 부모 면담에 그 질문을 상당히 쌤들이 많이 하셨어요. 이런 위기가 오고 이런 상황이 오고 아이가 그거 아니라도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 한방 기숙사 안에서 맞아요. 서로 왜 없겠어. 거기서 살짝 선생님들이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모든 교육 절차 놓고 인성교육하고 단체생활교육 공동체 교육 서로 배려 존중 이거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킨대요. 그리고 밤에 서로 이제 터놓고 얘기하고 이런 자리 자꾸 만들고 왜냐면 그때가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1, 2년 있는데 그걸 못 견디고 막 4개월 차, 5개월 차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고 아니면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안 가려고 하고 막 안 가겠다 울고 이제 이러면 어쩌겠느냐 이 얘기를 면접에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초지종을 듣고 그리고 상황을 보고 또 담당 선생님이 계실 거니까 또 들어보고 또 무조건 그냥 네 얘기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다녀 또 이건 아니니까 충분히 듣고 고려하고 부모 면접 때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물어보셔서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걸 계산하고 보통 부모님들이 보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와 충분히 얘기하고 그걸 단번에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적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또래들끼리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 시간들이 좀 길 건데 긴
긴 호흡으로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의논해서 이걸 그 산 능성을 넘어가듯이 천천히 넘어가야지 이게 단박에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부조응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희 아이는 굉장히 잘 지낸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를 가고 싶다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 두어 번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를 부모가 이제 깜짝 놀라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이제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이유.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게 이 아이와 저 아이와 이유가 다른데 부모는 덜컥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그 아이가 부모한테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밑바탕이 좀 돼 있어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일단 그 아이가 뭐가 불편했는지를 좀 얘기를 듣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그거는 대안학교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의 인생에서 학교 다니면서 있을 수 있는 그쵸? 문제들이에요. 그냥 어느 학교를 다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부모가 그걸 지레 놀라서 대안학교 보내서 내가 이렇게 애가 이렇게 고생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냥 그 안에서 도와줄 사람이 더 많다.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부모 대신하는 부모 역할을 하는 선생님도 있고 담임 선생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선생님이 겹겹이 레이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고 돌봐줄 사람도 너무 많고 그 아이 눈높이로 그리고 부모도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다 보면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그 학교에 부적응하는 거는 일반 학교의 아이들도 부적응해서 자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주변엔 자퇴한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모들은 지금 억장이 무너졌지만 저희는 볼 때 그 아이는 크게 될 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 말고 나 딴 거 하겠다 이거잖아요. 학교 시스템 말고. 그거 인생에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대안학교에서 부적응하면 어쩌지? 괜찮다. 실패하면 어쩌지? 완전 이건 장땡이다. 실패 경험을 안 해본 애들보다 훨 낫다. 저희 아이는 대안학교도 떨어져 봤거든요. 뭐 이유도 떨어졌지만 그 꿈의 학교도 떨어져 봐가지고 그런 떨어지는 좌절감 그 아이 너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저희도 가슴 아프지만 그게 이 아이를 훨씬 강하게 만든다 싶어서 괜찮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대안학교를 보낼 부모님들이 뭐 마음 자세? 전 얘기했어요. 믿고 돈만 있으면 된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믿는 게 참 어렵죠. 아니요, 돈이 가장 돈은 지금 이제 그 생각을 못 하시는데 일반 학교 보내면 안 들 것 같죠?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돈은 어차피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두려워서 쳐다만 보고 계신 분들 학교를 꼭 한 번씩 탐방 가거나 전화라도 하다 못해 꼭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른 길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두려운데 그게 벗어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벗어나는 게 오히려 더 크고 멀리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일단 연락이라도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한번 놀러라도 꼭 가겠다가 아니고 간다고 학교를 탐방 가본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니까. 다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걱정을 하지. 이 사람과 만나면 결혼해야 되나? 그러니까. 손잡으면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앉아서 걱정하지 말고 학교가 진짜 메뉴가 진짜 많습니다. 단일 메뉴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다양한 제가 알려드린 이 말고도 뭐 음악 특성화 학교도 있고 뭐 다른 또 IT도 있고 되게 많기 때문에 다녀보면서 유치원 고를 때 그렇게 고르잖아요. 그렇게 보듯이 다니면서 좋은 학교, 내 아이에게 맞는 학교, 내가 또 마음이 가는 학교 찾아서 보내서 뭐 괜찮게 잘 적응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은 길게 보고 날로 먹자. 진짜 좋습니다. 명언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